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치료 수업을 진행할 강사 이숙경입니다. 오늘은 3강에 걸쳐 미술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치료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의 이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그림은 부잣집 아들인 다송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렸다는 자화상입니다. 영화에서는 과외교사 기정이가 주인 여자에게 그녀의 아들 다송이가 스키조프레니아존, 즉 조현병의 징후가 있다고 하며 미술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의 심리를 지칭한 검은 상자를 함께 치료해보자고 권유하지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반음 효과에 놀란 주인 여자가 아들에게 미술치료를 하기로 합니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는 자신의 무의식을 그림으로 표출하여 내면의 감정을 성찰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찾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미술치료를 받은 다송이가 조금은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요. 물론 무자격자입니다. 그렇다면 미술치료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해 미술치료는 미술과 심리학이 접목되어 시각예술인 미술활동을 통하여 심리진단과 심리치료가 가능하다는 예술치료의 한 영역입니다. 즉, 미술활동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그림 속의 상징이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어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소통의 증진은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결론적으로는 내담자의 자아를 성장시키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을 통합하거나 혹은 재통합하는 데 돕는 심리치료의 한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술치료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2016년도에 개봉한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모아나입니다. 주인공인 모아나가 반신반인 영웅인 마우이와 함께 테피티를 찾아 떠나는 모험의 이야기지요. 실제 폴리네시아의 신화를 각색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우이의 몸과 힘은 그의 근원인 갈구리, 그리고 모아나의 아빠 추장의 몸, 그리고 할머니 탈라의 몸 등에 많은 문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믿었던 폴리네시아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몸의 문신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사모아에서는 가문의 신분과 직위를, 뉴질랜드 마오리족에서는 지위와 혈통, 부족관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자가 없던 시대의 고대인들도 부족의 행사나 신분 구분, 관혼상제, 종교적인 의식, 그 밖에 생활 속에서의 소망이나 삶과 죽음의 두려움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추술적인 목적으로 그림이나 색으로 몸을 치장하거나 동물의 뼈 등을 장식하고 죽은 자의 무덤이나 동물 벽화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대인들도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위안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고대 빙하 시대에 뼈에 장식된 그림들이나 동물 벽화의 그림, 부족 행사의 종교 행사의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미술치료는 질병의 예방과 질병의 처방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 그림을 채색하는 색채를 사용하여 치료를 한 흔적도 나타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가에 독특한 화장을 한다거나 류마티즘, 기관지염, 간질 치료를 위해서 금가루와 진주가루를 처방했던 것이나 서기 1세기경 로마 사람 아우렐리우스 세수스는 색깔 있는 반창고로 병을 치유하고자 하였으며
각각의 세계 고약을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줄이나 민화, 색동, 달마도, 오방색, 단청, 부적들도 예방적인 역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색채의 특징이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그리스나 로마의 하얀색 파르테논 신전이나 조각들은 순결이나 성스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술치료는 오랜 기간 동안 단지 미술치료라는 용어만 없었을 뿐 우리의 의식주 속에 깊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쟁과 기근, 중세 종교의 영향으로 인간의 정서는 신과 성직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다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근대화에 눈을 뜨면서 인간의 정서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때 현대미술치료 탄생의 심리학적 배경이 몇 가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째로 급속한 산업화의 발전으로 산업기술의 발달에서 소외된 인간들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로 한스 프린츠홀은, 에밀 크레펠린, 칼 야스프스 등의 독일의 정신과 병원 의사들이 아동과 정신질환자들이 그린 그림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술활동을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그 효과성을 받아들이면서 미술치료 탄생의 두 번째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스 프린츠홀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그림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는 자발적인 욕구에서 표현을 한 조각, 스케치 등의 정신질환자들의 창작품을 대략 5,000여 점을 수집하여 큰 컬렉션을 열기도 하는데 이 컬렉션으로 모아진 작품들이 미술활동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치료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여 향후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보완제로 미술활동이 주목받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 20세기 초 프로이드와 융, 락강 등으로 이어지는 정신분석학의 출현으로 인간의 감정과 무의식에 관심을 두고 정신분석학이 개념화되어 그 이론이 뒷받침됩니다. 마지막으로 르네상스의 부활로 그 시대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나타난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지금의 미술치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미술치료 탄생의 심리학적 배경을 요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미술치료라고 부르는 현대적 의미의 미술치료, 즉 아트 테라피는 언제 탄생된 것일까요?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블리턴 오브 아트 테라피의 창간호에서 편집자이자 작가인 일리노어 울만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울만은 1940년대 나움버거와 1950년대의 크레임의 이론들이 모두 심리치료와 미술 중 어느 하나에 편중된 사고를 가졌다고 하여 이를 통합하고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인격을 통합 혹은 재통합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울만이 미술치료의 개념을 통합하기까지 미술치료에 대한 견해는 크게 1940년대에 나움버거의 아트인 테라피, 즉 치료 안에서의 미술과 1950년대 크레이머의 아트 에즈 테라피, 즉 치료로서의 미술로 개념이 변화하다가 마침내 1960년대 울만이 테라피 앤드 크리에이티비티, 치료 그리고 재창조로서의 미술로 함께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 첫째로 아트인 테라피, 즉 치료 안에서의 미술은 아동미술 교육자이며 프로이드와 융, 설리번의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가인 나움버거가 정신역동적 미술치료를 중시하여 미술은 치료의 도구이므로 미술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둔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는 그림이란 환자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한 상징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를 주기보다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 형성과 자유연상, 그리고 자발적인 그림 표현과 해석 등등 환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자발적으로 그리는 그림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술 활동의 1차적 목적은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 평가와 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Art as Therapy. 치료로서의 미술은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하여 미국에서 활동한 화가이며 어린이 미술교사인 크레이머가 미술이란 그림을 그리는 자체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미술 활동 자체가 치료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미술을 더 중시한 견해입니다. 그는 미술 치료에서 미술의 입장과 미술 교육의 관점을 중시하여 미술 작품을 상징적인 대화로 보지 않고 창조적 행위 그 자체가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창작 과정에서 내담자의 욕구가 표현되어지면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 에너지가 배출되거나 감소되고 또는 전환되기 때문에 미술치료사의 역할은 환자가 만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승화와 통합 과정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라피 앤 크리에이티비티, 치료 그리고 재창조로서의 미술치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추상화가이자 작가이며 미술치료자인 울만이 내세운 주장입니다. 미술치료의 표현은 한 사람의 의식인 외부 세계가 무의식인 내부 세계가 만나는 곳이라고 하며 미술치료의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수용하고 통합적 입장을 내세워 독립된 치료의 영역으로 발달시킨 견해입니다. 울만은 미술 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공간에 있는 두 가지의 측면 혹은 다른 시점에 동일한 치료자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미술치료는 예술적 성취감인 창조적 측면과 미술로 치료하는 치료적 측면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선 이러한 견해들은 폴란드에서 출생하여 2차 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나움버거에게서 미술치료를 배운 심리학자이며 조각가인 한나 키아트코프스카가 가족치료사로서 활동하면서 미술치료의 영역을 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는 1955년에 성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미술치료사로서 고용된 후에 미국 국립건강연구소에서 1958년 처음으로 미술치료를 시작하여 가족 환경의 독특한 문화 위에 예술을 적용한 최초의 치료사로 활동합니다. 1978년 예술을 통한 가족치료 및 평가를 출간하여 가족미술치료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미술치료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치료를 위한 미술활동으로 활동 자체가 미술치료로서 또는 미술활동을 재창조의 도구로서 각자의 견해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강의 마지막으로 나라별 미술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스 프린츠호른의 정신병자들의 조형작업 출간으로 미술활동이 환자들 심리 접근에 중요한 의미로 인식된 후 로샤나, 안나 프로이드, 융 등이 환자의 그림을 치료에 적용하여 발전되다가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예술 탄압과 50년대 향정신성 약품으로 인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미술치료에 대한 재고가 다시 이루어져 인지학의 창시자인 슈타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피츠가 미술치료, 즉 인간재생의 대안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한 이후 페철트, 프란츠케, 슈레드에 의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미술치료가 마약 중독 청소년, 노인과 성인 교육 등에 적용되고 1979년 나브라틸이 정신병원 환자에게 미술심리치료를 개인치료로 사용하다가 드디어 80년대 미술치료사가 직업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술치료와 정신분석, 게슈탈트, 인지학, 인본주의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907년 정신과 병동에서 미술가들의 지도 아래 환자들이 미술활동을 시도한 것으로 미술치료가 도입이 됩니다. 1940년대 유럽의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미술치료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작업이 소개되고 이후 나움버그, 크레이머 등을 위시한 레비, 레빅, 로빈슨, 랜드 가르텐 등이 미술치료 발전에 앞장을 서며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울만에 의해 미술치료가 통합된 후 미국 미술치료 저널 등의 저널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과 한국입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 요양소 환자로 있던 미술가 힐이 무료함과 스트레스 극복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이 체험한 미술의 치료적 역할을 사회에 알리면서 미술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1946년 최초로 미술치료사를 인정하였지만 1960년대까지 미술치료사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제도가 없이 단지 미술교육으로 치료적 모델을 찾았다가 1970년대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80년대 공식적으로 미술치료를 작업치료에 포함한 후 1997년 미술치료를 독립된 직업으로 인정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정신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적용하였지만 1990년대 본격적으로 미술치료 일원이 소개가 되면서 1992년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창립됩니다. 그 후 일부 대학원에서 미술치료학과를 개설하여 상담 분야에서 심리상담과 함께 치료적 매개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유아, 청소년, 노인 등 또는 치료적, 예방적, 자기개발적 의미에서 발전을 꾀하고 있기는 하나 미술치료사가 현재 국가 공인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미술치료를 끝으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